자, 각지 동료 시민들 죽어도 못 보내. 누구를 못 보낸다는 겁니까?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누군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취재진의 뒤를 제가 비켜서 이제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방해하면 안 되니까. 자,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국회 앞에 화환이요 엄청나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건데 일단요 여기 준비된 화면은요 화환에 보면은 어떤 분이 보냈고 어떤 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보내신 분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LA 동료 시민이요, 두바이 동료 시민, 대구 동료 시민, 국내도 있지만 해외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남, 경기도 성남, 분당, 캐나다도 있습니다. 해외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화환을 보냈다는 뜻이 되는데요. 자, 그럼요. 내용 좀 보죠. 그 화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요.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 보겠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퇴했는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 한동훈 돌아올 때까지 숨 참는다. 큰일 나는데 이거 숨 참으면 오래 걸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부터 볼까요?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은 92년 여기 뭐예요? 한동훈 때문에 국힘 뽑은 92년생 직장인 본인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옆에 거 있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서서 기다릴게요. 저쪽 끝에는 우리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자,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떠나면 안 된다.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지지한다. 응원한다. 이렇게 화환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전용기 의원. 일단 뭐 대단합니다. 이런 화환이 뭐 지금 국회 앞에 뭐 수백 미터가 지금 늘어서 있다는데 여당 지지자들의 대체적인 이 반응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화환에 적힌 내용을 아니면 한동훈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팬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한동훈 팬클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지지자분들은 이렇게 다른 의견을 표출하기 나름입니다.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화환으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지금 화환을 영상 나가는데 엄청나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실 한동훈의 팬클럽도 굉장히 두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한 발 더 나가난다면 이제 당권을 도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여당 내에서 다양한 갑론을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대목입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이것이 민심이고 나는 이번 총선에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촉매제가 돼서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김기현 전 대통령 부대변인 나오신데요. 지금 김재섭 당선인이 요 앞 순서까지만 하고 떠나셨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선거운동 기간에 만삭인 부인과 같이 선거운동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부인께서 지금 진통이 시작이 됐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지금요. 그래서 급히 가고 지금 김기웅 전 부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또 이런 일도 다 있군요. 지금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받고 지금 떠나셨어요. 지금요. 자, 김기웅 전 부대변인.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이렇게 화한 세례예요. 완전히 줄 행렬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 걸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팬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팬심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정 부분 당심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음이 굉장히 허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염려도 스럽고 국민들이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또 지지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면이 있거든요. 한 예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낙선 인사를 했는데 4일 동안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줍니다. 제가 부족하고 저희가 졌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저도 또한 위안을 받고 그분들 또한 위안을 받는데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길 갈망하는 게 있죠. 뭔가 의지를 하고 기대를 할 맞습니다.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요?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이게 약간의 이재명 효과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대선에서 지고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안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공간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죠.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아. 이재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재보궐선거 도전하고 당대표 그렇습니다. 도전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네, 예. 거네요. 그래서 저는 평론가로서 그게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는데 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전대에 등장하느냐 여부는 좀 달리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열망은 그냥 팬심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팬심의 입장에서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일단 오늘 뭐 국회 앞에 지금도 뭐 화환이 엄청나고 오늘 뭐 이 지지자들의 어떤 모임까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뭔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지지자들의 어떤 마음이란가 기대일까요? 이게 무슨 숫자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범보수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이런 여론조사가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이거 최근 총선 이후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7로 가장 앞서요. 그 다음이 유승민 전 의원 11.1 그리고 최근에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그냥 연일 날선 비판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9.3 기록했네요. 그리고 뭐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이런 분들도 여기 올라 있는데 일단 단연 앞서고 있어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 더 보죠. 요거는 며칠 전에 나왔어요. 국민의힘 차기인 당권 주자로는 어떤 분이 적합하시냐. 근데 요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분들만 따로 뽑은 거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44.7%로 압도적입니다. 여기서는요. 다른 분들과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이 수치 자체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전망들이 나오죠? 들어보겠습니다. 언제쯤 등판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엔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쉬어야 될 거예요. 1년 뭐 그냥 무조건 쉬우면 안 되고 예. 자기 나름대로 일반 국민에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를 노력을 해가면서 예. 이제 시계를 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저는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만 시기야 어떻게 됐든 좋은 정치인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 전당대회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른가요?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 저는 적당하다고 아니, 봅니다. 한 위원장의 한 위원장께서 판단하시겠죠. 뭐 여러 가지 안철수 당선인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질문을 받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강성필 부위원장 이게 이제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일단 이미 사퇴를 한 전직 비대위원장에 관한 당 지지자들의 어떤 반응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가지 질문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선거 도중에 보면 사실 얄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보수에 저런 어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는 건 자산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저 강성필 부위원장은 일관되게 국민의힘에 뭔가 자산도 있고 기대할 만한 거 있고 변화의 조짐도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요? 다수하니까요. 다수당 소속이시라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쉬어야 합니다. 예, 지지율이 뭐 저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선거 도중에 배울 나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치는 초보잖아요. 배우셔야죠. 정치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왜? 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검사할 때처럼 수사 딱 하고 기소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당원들이 불러낼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 배우는 거는 국내에서 배우는 겁니까? 해외에서 배우는 겁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는요. 야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위에 누가 없어요. 또 특별한 경쟁자도 없습니다. 대선 당시 끝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도
경쟁자를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위에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만 해도 홍준표 대구시장 얼마나 원색적으로 비난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선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본인이 조금 본인의 새도 좀 키우고 본인도 어떤 내공을 좀 쌓아서 저는 국민이 불러낼 때, 당원이 불러낼 때 나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지금은 조금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께는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의 분위기를 보면은 전당대회를 아주 더워지기 전에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통상 8월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 전에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다고 봅니다. 한다. 그러면 한 2달 안에 나온다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전 높다라고 뭐 사실 지난 총선 직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의 그 국민의힘 그 어떻게 보면 대선 뭐 후보다라고 하는 잠룡 지지율 중에 1등이 나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난번 그 법무 장관 때부터 있었던 이른바 한동훈 현상이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저는 총선 패배에도 그거는 흔들림이 없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총선에 패배를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야권의 개헌 저지선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다.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성과로 볼 수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또 그 보수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헌신,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어제 자유 이런 게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예. 지난번에 그렇게 4월 10일에 상당히 참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기자들이 당의 책임입니까? 용산의 책임입니까? 했더니만 모두 나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하면서 예. 폐폐히 사라진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저게 바로 노블리스 오브 레저고 저게 바로 국민의 리더라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진 예. 않지만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체적인 자유 보수 우파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을 통해서 그 보수 세력의 재건을 꿈꾸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모델 대선에 떨어졌지만 바로 당 대표로 나오고 예. 또 거기다가 이제 재보궐 선거를 나와서 국회의원을 당선했던 그런 어떤 라인으로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저는 좀 더 높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전망과 어떤 의견은 좀 푹 쉬셔야 됩니다. 조금 쉬고 뭘 좀 배우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야죠라는 쪽도 있고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지가 워낙 큰데 어딜 가십니까? 나와야죠라는 또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총선에 참패를 했습니다. 개헌 저지선 지켰지만 사실은 지난번 4년 전 선거와 다를 바 없는 결과 얻은 거 아니냐? 뭐가 바뀐 거냐? 참패 아니냐?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이 정말로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사죄를 통한 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게 통상 아니냐? 이렇게 전망들 하죠.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연일 지난 15일 이틀 전이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간담회가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비대위 체제 지금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전당대회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만 얘기하고 윤재혁 원내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만 주로 얘기하고 끝난 걸로 알려져요. 그리고 어제는 당선인들 108명 당선인 총회를 열었어요. 그럼 당선인들은 선거하다 보니까 막 피부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고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근데 총회가 한 2시간 정도 열렸는데 절반 이상을 자기소개들 했대요. 이걸 보고 정치권에서 반응은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런 반응이 나왔다 그러죠. 자, 그럼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단위에서 들어야 될 단위들도 많을 거예요. 중진들은 여러 그룹 중에 한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모아지진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한다 이 정도이지. 조기 전당대 문제도 나왔고 뭐 갑론을박까지는 아니고. 예. 김기영 전 부대변인 이거 당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무래도 당선위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통성명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선 인사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부족하고 저희가 징계 분하고 그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저희를 지지 않아도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저는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요 네, 지금 당선인총회 걸렸잖아요. 네. 지금 낙선인총회 얘기도 좀 있거든요. 네, 낙선인분들이 맞습니다. 모이면 진짜 엄청난 쓴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내일 모레입니다. 잡혀 있습니까? 네, 4월 19일 날 10시고요.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원외 조직위원장 전원 164명. 그렇다면 거기에는 낙선하신 분들 다 네, 저를 포함해서 이제 거기 가면 그러면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누구 탓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이번 패인의 패배에 대해서 예,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회초리 비유를 할 때 맞을 때 곧바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왜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자기의 의도나 뭐 선이나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비춰지는 것 또한 책임감을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도 기자 시절에 저는 총회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당선인들이니까요. 예.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볼 때는 그거는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자리는 내일 모레 열실 것 같습니다. 이 들지가 진짜가 있을 것 같다 지금 그때 그 말씀이신데. 이후에 기자분들이 좀 취재를 하셔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럼요. 취재하겠죠. 네. 지금. 아마 뉴스와이드도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다려 보고요. 강성필 전 부위원장께는 요거 좀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약간 비춰질 때 약간 뭔가 느슨해 보이고 이거 뭡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보인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요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인사분들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당이 아닌 용산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책임론 자꾸 나오는데 한 6대4 정도로 봅니다. 6대4요? 6은 대통령실 그리고 4는 여당. 대통령실은 뭐 당연히 어떤 고집스러운 모습, 불통의 모습, 야당과 협치 않았던 모습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6인 거고요. 그다음에 4는 이러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가이드라인을 못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더 많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비윤 그리고 영남당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의 민심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도권 의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폐해가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행사에서 한가롭다는 것은 이분들은 사실 강세 지역. 텃밭에서 당선돼서 오신 분들이고 또 현역 불패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밖의 상황이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살아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막으로 좀 이게 속보처럼 들어왔는데 고동진 당선인 지금 여당의 당선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삼성 근무하셨잖아요. 삼성이면 TF 벌써 구성돼서 움직였다. 근데 여긴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 최인영 변호사 이거 엄청난 쓴소리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기업 같았으면은 벌써 TF 구성해서 움직였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 갤럭시 개발의 주역 삼성전자 사장으로 지금 강남에 모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반응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삼성전자 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건희 부회장이 이 기업은 인류, 행정은
이류, 예. 뭐 정치는 사류 뭐 이런 얘기했던 것이 이류가 점점 내려갔죠. 예, 그게.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정치권의 반응이 느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아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자이건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이건 보기에도 예.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어떤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거나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고동진 당선인의 말씀처럼 조금 더 국민에 대한 반응의 눈높이와 반응을 좀 더 신속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골도 반 포인트 앞서야 골이 나는 것이지 한 템포 늦어가지고 오히려 골이 나가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당선인 총회를 넘어서 낙선인 총회에서 정말 쓴소리 바른 소리 정말 해서 그거를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기 의원. 저는 뭐 이 현상들을 보면 예. 명확하게 국민의힘에서 위기감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패인데요. 참패인데 모두가 대통령실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대통령실이 잘못했다. 대통령실이 불통이었고 대통령실이 위기감이 없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정확하게 국민의힘에도 지금 투영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고서야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당도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인 방탄, 김건희 여사 방탄을 두둔했던 것이 결국엔 정부 여당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잘못된 정책으로 밀고 간다고 하더라도 여당에서 충분히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이것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저는 참 더 큰 위기감으로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도 한동훈 장관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더 잘못했다고 보는 게 이번에 그 이종섭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조금이라도 비판을 했다면 대통령실에 이거 잘못된 인사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중도층에게는 그래도 정부 여당은 예. 아직까지 대통령실처럼 불통은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도 책임론이 크고 한동훈 장관도 크다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감이 더 오는 것 아닌가 하고 저는 의심하는 겁니다. 자, 여당 당선인 한 분이 이거 삼성, 그러니까 대기업 같았으면 벌써 TF 꾸려서 움직였다. 근데 여기는 안 그렇더라.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